비가 엄청나게 왔나 봐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 피해 당하신 분들은 빨리 정부나 해서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, 이제 또 금방 또 더워졌어요, 날씨가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더워서 돌아가시겠다 싶으면 가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빠른 회복과 또 정부에서 빠른 조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또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만났는데, 뭐 오늘은 또 뭐 하고 놀까요, 우리? 보통 그렇게 요즘에 변호사들이 많아졌는데 네. 네. 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또 친한가요? 모르겠습니다. 저 또한 뭐 주변에서 이렇게 변호사님들을 많이 봐왔는데,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, 이제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법시험 나왔던 변호사님들 계시고,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님들 계시고, 특히나 이게 요새 변호사 3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인데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학교 사회이사를 했었거든요. 서울 마포에 있는 모 땡땡 고등학교라고요. 그런데 거기 이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가 있냐면, 교육계나 이런 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권위적이다, 이걸 좀 느꼈고요.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변호사님들도 뭐 그렇죠. 뭐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나쁠 건 없겠죠.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이제 같은 종목에서 서로 부닥치거나 이럴 땐 조금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친분이 있다? 그런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변호사 하느라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뭐 평가사나 세무사 하는 일도 변호사가 하는 걸로 아는데, 변호사님들은 감정평가 못해요. 감정평가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감정평가를 법적으로 할 수 있지, 변호사님이 감정평가 자격증은 없는 거예요, 일반적으로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하는 얘기는 어디 가나 그래요. 음식점도 동종업계끼리는 경쟁하잖아요. 똑같아요. 이쪽도 보면 동종업계끼리는 당연히 경쟁하고요.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금융계 종사자, 의사 선생님들, 또는 뭐 공학 하시는 분들, 뭐 IT계에 있는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. 그 성향들이 보면. 그리고 지금 뭐 법조계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해하긴 하지만, 검사 출신, 판사 출신, 변호사 출신 너무 많잖아요. 정치계.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. 안 나오면 정치인 될 수 없을까 정도로. 뭐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, 문도리의 최상위는 뭐다,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렇듯이 그러한 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요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보면은 젊은 변호사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상 살아가는 모습들,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, 보면은. 그러면서 그게 우리에게 좀 가까이 다가와 있지 않나, 그런 생각 들고요.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뭐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기수별로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로스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뭐 법원 뭐 또는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사무장님으로 많이 일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 로스쿨 나오신 분들은 거의 사무장님을 쓰질 않습니다. 예, 안 쓰고 자기들끼리 이제 가방 메고 보면 아시죠? 동료들끼리 해서 공용 오피스라고 아시죠? 보면은 뭐 사무실을 뭐 4-5명이 쓰면서 뭐 격리하시는, 도와주시는 사무 직원 여성분은 뭐 1명을 쓰면서 함께 뭐 비용을 낸다든가. 근데 그러다가 또 뭐 많이 맞지 않으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이 법조계도 이 로스쿨이 들어오면서 이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나.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수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무엇보다도 뭐 어차피 방송 켰고 뭐 보상왕은 보상왕 스타일대로 하니까 얘기를 할게요. 학교별로도 많이 나눠요. 그 출신이 어디냐는 거지. 예. 그런데 뭐 그게 지금까지 온 것들 아닌가요? 제가 요번에 하나 느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. 이게 좀 정치적 발언인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, 요새 여러분들 TV를 보면 연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. 그쵸? 근데 그런 것 같아요.
제가 봤을 때 저희 술 먹고 나서 다음날 되면 막 그 머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뭐 이 몸이 술 한 3, 4일 안 먹으면 몸 아픈 데가 다 느껴지거든요. 뭐 안 아프던 곳까지 미세하게 다. 요즘에 보면 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. 막 그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,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몸이 아픈 걸 느꼈을 때 좀 잘 치료하면 조금 더 건전한 대한민국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요즘에 보면은 되게 이런 것도 변호사가 해하는 일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랑 똑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상위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굵직굵직한 걸 하시겠죠. 예, 그리고 수입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학교도 똑같아요. 어느 조직이나 1등과 꼴등이 있듯이 이 변호사도 많아지면서 또 중요한 건 요즘에 뭐 인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당근에도 무지무지하게 요새 올라옵니다. 뭐 압류된 거 풀어드려요. 뭐 회생파산 해드려요. 그 중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연배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. 대부분 다 로스쿨 출신들이거든요. 거의.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유튜브도 하지만 낚시라고 아시잖아요. 아니 잡혀있는 걸 어떻게 풀어? 안 되는 거예요. 예, 그런데 이제 아시잖아요. 그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잘 판단하셔야죠. 근데 잘 판단하시기 쉽지가 않죠. 아,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. 변호사들 정말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변호사들은 없는 사건도 만들어요. 누가 그러죠?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상품 개발들을 본인들이 해요.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겨울 되면 징글벨 막 이런 노래가 막 길에 막 그 음반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노래가 안 들린다는 생각 안 하세요? 그게 다 저작권 관련돼 가지고서는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이상 사람들이 있는 데는 다 비용을 내고 음악을 듣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. 여러분들만 해도 예전에 다 그냥 들었다가 요즘에 돈 주고 듣잖아요. 그런 것들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보면 음악, 캐드 파일, 저작권,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폰트 소송. 폰트 소송 들어보셨어요?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왜? 변호사들이 이제 그게 다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다 연계돼 갖고 하는 것들이에요. 그러면 처음에 가게가 열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뭐 숟가락 젓가락 광고판까지 다 하잖아요. 그럼 냅둬요.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와요. 와갖고 숟가락에 있는 내 글씨 폰트 지워라. 간판 지워라.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합의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연예인들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들 걱정하지 말아라. 적어도 그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셨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뭐 힘듦의 기준이야 뭐 각기 다양하고 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힘듦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그분들까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남동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토지보상도 똑같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세팅된 데를 가잖아요. 그러면 꼭지를 잡는 거예요. 상투를. 그래서 뭐든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. 약간은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흙먼지가 날릴 때 들어가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. 그것도 아파트도 초기 시장이거나 택지도 조금은 초기 시장일 때 내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대규모 단지일 때 그리고 토지 보상도 마찬가지인 거죠. 조금은 재개발이 됐든 뭐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현장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카드라 통신이 날리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또 투자의 목적이라면 하는 게 제가 볼 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우리 PD님이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뭐 세무사, 평가사, 변호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 주인이 이제 토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사님들이 많이 협업 또는
같이 한번 좀 호흡을 맞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일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세무사님들도 기장을 주로 하는 세무장님들이 계시고요. 뭐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양도를 또 전문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게 다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양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산세라든가 여러 가지들 조사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양도하시는 세무사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전문화된 분들하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평가사님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릴게요.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평가가 뭐냐면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아파트 담보 받을 때 보면 담보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뭐 상속 증여 평가. 예.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돌아가셨어.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법원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그 평가사님들 지정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이거 얼마 될지 평가를 해달라고 해요. 그리고 또는 온비드 아시죠? 한국자산관리공사. 그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뭐 매수 청구를 했을 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평가의 범위가 넓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거는 아파트라든가 상속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주로 담보평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. 하고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약 5년에서 7년 정도를 업무를 하신 분만이 법원에다가 내가 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랜덤 방식으로 법원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를 말씀드리고 얼마나 오래된 건 아닌데요. 이 금융권에 보면 담보평가 하잖아요.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 A 평가법인, B 평가법인 이렇게 활용했어요. 근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은행 본사에서 랜덤으로 해서 평가사를 지점으로 내려보내요. 왜 그러냐? 지점장들이 옛날에 뭐 2억 필요하다는데 1억 5천밖에 안 나온다고 아유 조금 더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아시죠? 이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. 저희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변호사님 도와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사무장님들. 근데 저희가 서초동에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뭐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어떠한 이슈가 한번 생겨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검사님들한테 오다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이제 우리 뭐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해서 10개를 제품을 팔다가 잘 팔 수 있거든요. 한 개가 사고가 나잖아요. 그럼 100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. 저는 그 변호사님들 그거 봤어요. 전에 보니까 회생 파산할 때 제가 회생 파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회생이나 파산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소위 그분들이 원체 금융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을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를 해가지고 회생 파산을 받으시는 거예요. 그걸 이제 도덕적 회의라고 하죠.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 검사 측에서 한 번은 서초동을 한번 확 훑은 적이 있어요.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겼냐? 뭐 변호사님 뭐 자격정지 뭐 1년 먹거나 뭐 사무원들 보면 이렇게 당연히 업무를 못 하시고 심지어 뭐 집행유예나 막 구속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쪽은 정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선명하고 정확하게 오래 할 것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님들도 다양해요. 얼굴이 다양하듯이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빨간 장도 계시고 파란 장도 계시잖아요. 그듯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